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희망이 단 하루, 아니 고작 몇 시간 만에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눈앞에서 당신의 모든 재산이 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것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한다면 말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비극적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1929년 10월 24일 전 세계를 미준규의 경제 위기, 즉 대공황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검은 목요일의 시작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경제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 거품이 터질 때 시스템의 취약성이 어떻게 재앙으로 번지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예측 불가능한 재앙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00년 전 그 광란의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재즈 시대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1920년대는 물질적 풍요와 문화적 자유가 넘실대던 시기였죠. 도시는 마철루로 가득 찼고 거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으며 화려한 재즈 클럽에서는 밤새도록 음악과 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로 가득 차 있었고 이 분위기는 주식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갔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 주식시장은 마치 요술램프처럼 모두의 꿈을 실현시켜줄 것만 같았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연일 장밋빛 경제 전망을 쏟아냈고 주가는 마치 멈출 줄 모르는 기차처럼 고공행진을 거듭했죠. 평범한 주부들조차 공장 노동자들까지도 은행에서 빚을 내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의 조언 대신 옆집 아줌마의 성공담이나 길거리 소문에 귀를 기울였고 묻지마 투자가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주식거래소는 활기 넘치는 축제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끝없는 탐욕과 흥분 속에서 내일의 부를 꿈꾸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환희와 도취의 시대였죠. 하지만 눈부신 번영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황량한 농촌의 풍경이 대표적이었죠. 농업 부문은 이미 수년째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대도시의 번영에 가려져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결국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소득 불균형은 심화되어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무분별한 신용 확장과 대출 관행은 시스템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담보도 없이 쉽게 돈을 빌려주었고 사람들은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위험한 돌려막기가 만연했던 것이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과열된 투기와 취약한 시스템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신중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다가올 위험을 예견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끝없는 낙관주의에 취한 대중과 정치인들의 귓가에 닿지 못했습니다. 번영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가려져 다가오는 재앙을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거대한 파열음이 울려 퍼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숨겨진 균열들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전주곡이 됩니다. 모두가 꿈에 부풀어 있던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던 시스템은 결국 한순간에 폭발하고 말았죠.
1929년 10월 24일, 역사에 검은 목요일로 기록될 그 비극적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꿈에 부풀어 있던 번영의 환상은 한순간에 깨져버렸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끝없는 절망과 혼란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모든 부와 희망이 단 하루 만에,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평생 모은 재산이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을 눈앞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한다면 말이죠. 바로 그날 수많은 사람이 그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개장벨이 울리자마자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매도 주문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아치우려 했죠. 거래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끊이지 않고 전광판의 주가는 붉은색으로 물들며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어제의 부자들이 오늘 아침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한때 번영의 상징이었던 주식시장은 이제 공포와 절망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전광판을 응시하거나 전화기를 붙잡고 절규하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 발버둥 쳤을 겁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당시 대형 은행장들이 모여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JP모건의 멜론 은행을 비롯한 거대 금융사들은 주식을 대량 매수하며 시장에 인위적인 지지대를 세우려 했죠. 잠시 주가가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이었습니다. 패닉에 휩싸인 대중의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거대한 쓰나미를 작은 두구로 막으려 했던 것처럼 그들의 노력은 결국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1,300만 주가 넘는 주식이 거래되며 시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 엄청난 충격은 뉴욕을 넘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검은 목요일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대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죠. 다음 주 월요일, 즉 10월 28일, 검은 월요일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에는 주가가 사상 최대폭으로 폭락하며 증시 붕괴의 정점을 찍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도산하고 은행들은 예금자들의 돈을 돌려주지 못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은행 앞에 길게 늘어선 예금 인출 행렬은 당시의 공포와 절망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죠.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텅 비어버린 금고 앞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공장들은 생산을 멈추고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한때 번영의 상징이었던 도시들은 이제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찬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죠. 가족들은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수많은 이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처럼 주식시장의 붕괴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행 파산, 기업 도산, 대량 실업이라는 연쇄적인 파괴를 불러왔고 결국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최악의 경제 위기, 즉 대공황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한때 화려했던 재즈 시대의 막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내려앉고 말았던 것이죠. 번영의 환상은 한순간에 깨져버렸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끝없는 절망과 혼란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하락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며 전 세계를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이제 세계는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시련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는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시련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검은 목요일의 충격은 단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폭락세를 이어갔고 그 여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재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금요일에 짧은 반등은 잠시나마 한숨을 돌리게 했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죠. 이어지는 월요일, 바로 검은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무려 13%가 넘게 폭락하며 이전에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검은 화요일에는 또다시 1%라는 엄청난 수치가 하락하며 시장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주식시장은 더 이상 이성을 찾을 수 없는 광기의 도가니가 되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자신이 가진 모든 주식을 팔아치우려 혈안이 되었죠. 매도 주문은 홍수처럼 쏟아졌지만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주가는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고 한때 수백 달러를 호가하던 기업의 주식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비극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연쇄적인 붕괴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하락을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쓰나미의 서막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곧바로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던 많은 은행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 소식은 대중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은 은행에 맡겨둔 돈을 인출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은행 앞에 늘어선 끝없는 행렬은 당시의 공포와 절망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풍경이었죠. 저마다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지만 수많은 은행들이 결국 파산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예금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고 이는 고스란히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행의 파산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막았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공장들은 굴뚝에서 연기 대신 정막만을 내뿜었고 생산 라인은 멈춰 섰습니다. 기업들의 도산은 대량 실업이라는 사회적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죠. 한때 존경받던 가장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실업자들의 행렬은 도시 곳곳을 가득 메웠고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번성했던 도시의 거리는 활기를 잃었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빈민가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허름한 임시 거처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개인의 비극은 이제 사회 전체의 재앙으로 확장되며 이 모든 혼란의 그림자는 대공황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쥐오문 목요일의 충격은 단순히 금융시장의 숫자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삶,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한순간의 패닉과 시스템의 연쇄, 붕괴가 한 시대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재앙으로 변모한 것이죠. 희망은 절망으로, 번영은 파멸로 뒤바뀌는 이 비극적인 반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냉검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숙고와 함께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이 검은 목요일과 뒤이은 대공황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금융위기, 때로는 비이성적으로 과열되는 거품 경제, 그리고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무분별한 투기와 탐욕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된 욕망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검은 목요일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 유효하며 인간의 탐욕과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언제든 다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져줍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성찰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인류는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 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